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축차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차 샘플링 검사는 한 문항 정도가 정기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이번에는 축차 샘플링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PR이라고 되어 있죠. C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컨슈머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즉 소비자 위험이죠. 근데 여기에 퀄리티가 붙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것은 P1을 뜻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여기는 베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시곡선을 먼저 항상 이런 게 나오면 그리라 그랬죠. 오시곡선을 딱 그리게 되면 여기가 베타역이 되는데요. 이게 P1이죠. 여기가 알파 영역인데 P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나쁜 노트, 즉 뭐 LQ라고 해도 좋고 AQ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까지가 좋은 노트, 이거 불량률의 상한, 좋은 노트의 상한이 되고 이건 나쁜 노트의 가장 낮은 값, 하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베타는 기본적으로 이건 불합격시키고 싶은 노트죠. 그래서 불합격시키고 싶은 부적합 품률에 이건 뭔가요? 여기서부터 100%까지 제일 작죠? 그래서 하한이 됩니다. 만약에 알파를 물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합격시키고 싶은 불량률이 제일 나쁜 값, 상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과 하한에 관한 문제가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규준형에도 있고 2859에도 있고 그 다음에 2851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항상 55선을 그려서 생각하세요. 2번 개수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P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는 뭐예요? PRQ니까 좋은 노트죠, 이거. 합격시키고 싶은 품질. PA, PRQ.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QPR. 생산자 위험이란 뜻이죠, 이거는. 프로덕트 퀄리티. 그러니까 생산자 위험이 됩니다. 그럼 QCR은 소비자 위험이란 뜻이죠. 수준이라는 얘기가 붙게 되겠죠. 생산자 위험 수준에 해당되는 불량률이 얼마냐, 소비자 위험 수준에 해당되는 게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PA가 뭐냐 그랬으면 또 나왔네요. 될 수 있으면 합격으로 하고 싶은, 요까지는 이제 맞죠. 합격으로 싶은 노트의 불량률이 상한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여기가 이제 QPR이죠. 여기가 뭐예요? 제일 나쁜 값. 그래서 상한이 되는 거죠. 0에서 QPR까지 P0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노트의 불량률의 상한이다. 1번이 되죠. 3번 개수 축차 샘플링 방식에서 100항목당 부적합수니까 이건 무조건 뭐예요? 푸화성 분포죠. 푸화성 분포에 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1회 샘플 사이즈를 알고 있다면 그나마 고려대 수표로 시험 문제를 내놨지만 그래도 양심은 좀 있네요. N0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N0를 줬을 때 6의 샘플 사이즈의 중지값은 얼마냐? 1.5배까지 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중지값은 1.5 N0로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줬으니까 1.5 곱하기 11이 되죠. 그러면 16.5가 되니까 17개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만약에 이거 안 줬으면 어떡합니까? 푸화성 분포로 풀어야 되거든요. 푸화성 분포는 EX와 VX가 똑같이 MP가 되죠. MP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P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축차 샘플링에서는 G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NG거든요. NG가 EH의 HR이 된다. 근데 N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N은 G분의 EH의 HR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4번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누계 샘플 사이즈가 N이 NT보다 작을 때 아직 개수 축차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게 부적합수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R이 되는 망수 특성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중지값보다 작을 때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합계 판정계수를 구하는 식은 이거죠. 뭐 여기 마이너스 H인가요? 플러스 HR이죠. 그래서 얘는 HR 플러스 이 기울기죠. 예, 기울기 N이니까 GN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HA 플러스 GN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이 되는데 여기 하나 사족이 있네요. 예, 이거보다 작으면 좋은 거고요. 이거보다 크면 불합격이에요. 작으니까 버려야죠. 크니까 올려야죠. 그래서 얘는 버리고 얘는 올린다. 소수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얘기해야 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이번에는 4번과 달리 기호를 준 게 아니라 값을 줬네요. 수표에서 읽었다는 거죠. 역시 옛날 수표에서 읽었네요. NT가 안 나온 걸 보니까 이러한 조건에서 합격 판정선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HA가 1.445니까 A는 마이너스 1.445 기울기가 0.11이죠. 0.110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쉽죠? 7번 오래된 문제인데요. 함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맞던 틀리던 자주 나오는데 다행히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문제는 문제가 맞는 쪽으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운이 좋은 문제죠. 자,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일단 이게 7번 문제가 마이너스 2짜리 플러스 0.2n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울기가 좌표값이 0. 이게 2란 얘기는 불량률이 20%란 얘기예요. 20% 불량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공정 불량률이 20%면 도대체가 좋은 노트는 불량률이 몇 프로고 나쁜 노트는 불량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한 10%, 35%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은. 말이 안 되는 불량률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개수치 축차 샘플링 방식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발견됐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우라지게 많이 발생됐죠. 그래서 부적합이 7개가 발생이 되었고 44번째까지 검사가 속행되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6의 샘플 중지값이 45개이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45번째 시도에서 검사 결과가 적합품이었다. 그럼 이제 45개니까 결국은 N 큐뮬레이티브가 NT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안 읽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다가 45를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다 45를 넣고 집어넣으면은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것은 6.9가 나오고요. 이것은 10.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개란 얘기가 되고 이거 11개란 얘기가 되니까 6에서 11개 사이에 7개가 있으니까 아마 검사 속행이다. 이렇게 답을 써서 틀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중지값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함정이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지값이 도달했으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죠. 이 공식을 써야 되니까 사실은 중지값일 때 AT 값은 GNT가 되죠. 합격 판정 기준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AT 값이.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0.2 곱하기 45개가 되고 이것은 9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AT가 9개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뭐 계속 나왔겠지만 결국은 7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쯤 도달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9개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노트를 합격시킨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답이 1번인데 이게 처음에 잘못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불합격력에 이렇게 갔을 때는요. 이 와중에 예를 들면 이제 10개가 지금 불합격이잖아요. 그럼 10개가 넘어가면 불합격을 시켜야 되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개 도달하면 사전에 불합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 잘못됐는데 다행스럽게 이것이 합격력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갈 때까지
중단되는 사항은 없죠. 그래서 문제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하튼 함정 문제고 말도 안 되는 형태의 불량률을 집어넣고 시험지에 낸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문제입니다. 8번. 이건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842가 아니고요. 28591입니다. 계수 축차 샘플링 방식에서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네요. 어떤 노트에서 한 개씩 채취를 해서 5번째와 40번째가 부적합이다. 2개째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 했는데 중지값이 굉장히 멀죠? 226개입니다.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가 한참 안쪽에 있죠? 네. 무한정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공식에 놓고 그냥 풀면 되겠죠? 40번째 판단을 했으니까 여기다 4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4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0.041이 나오고요. R은 5.06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6개가 되고요. 얘는 0이 되죠. 현재 D가 2개가 되니까요. D는 A보다는 확실히 크죠. 그리고 R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당연히 검사를 속행합니다. 9번. 계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합격 판정선이 이렇게 되고요. 불합격 판정선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어떤 노트가 이 검사에서 합격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 아까 문제를 낸 사람이 같은 문제를 내는 모양이네요. 이게 똑같이 226개가 나온 거 보니까 그분이 그분인 것 같죠? 예, 뭐 한 사람이 문제를 한 20개씩 내니까요. 되게 뭐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226개로 알려져 있다면은 이때 합격 판정 개수가 ACT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중지값이 226개로 알려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AT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T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또 중지값에서 AT는 당연히 기울기 곱하기 그냥 NT가 되죠. 뭐 이건 말 하나 많으니까 기울기가 0.059죠. 0.059 곱하기 226개를 하면 13.334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13개가 되겠죠? 14개면 불합격이니까, 여기까지 합격이니까, 당연히 이건 13개가 되는 거죠. 14개 그러면 답 틀리는 거예요. 네,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3개가 됩니다. 13번.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한쪽 규격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예, 한쪽 규격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계량 축차는 여유치를 갖고 하죠. 그래서 확률에서 L을 빼든지 또는 규격 상한에서 X를 빼서 여유치를 만들어서 여유치를 계속 결합하면 누계 여유치 Y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망대 특성이 된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망대 특성이 되니까 Y가 클수록 좋으니까 당연히 위에 선이 A가 되고 밑에 선이 R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H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HR이 되는데 얘는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가 다 곱해지죠. 예, 그래서 시그마로 가로를 치고 HA 플러스 GN 이렇게 하면은 공식이 만들어지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현재 반면에 R은 시그마의 마이너스 HR 플러스 G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문제가 뭘까 한번 볼까요? 규격 카한이네요. L이 200이고 시그마가 1.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HA는 4.312가 되고 G는 2.315가 되고요. HR은 5.536이네요. 그럼 이제 식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질문이 NT도 좋네요. 이 상태에서 N이 중지값보다 작을 때 중지값 안쪽에 있을 때죠. 자, 이때의 합격 판정치 A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A는 당연히 이걸 풀면 되니까 HA 시그마 G 시그마 N이 됩니다. 그러니까 HA가 4.31이라고 그랬고 곱하기 1.2가 되고요. G는 2.315에 1.2를 곱해야죠. 그리고 N이 되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다 2.778이네, 뭐. 그러니까 2.778이고, 얘만 계산하면 되죠. 이거 플러스니까 요거 아니면 요건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5.1744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13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량 축차 샘플링 방식에서 하한 L이 200이고요. 똑같죠? 표준 편차 시그마가 1.2다. 똑같죠? HA, HRG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NT도 49로 같습니다. 근데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이번에는 12에서 합격 판정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예. 이건 뭐 여유치 Y니까 망대 특성이다. 그럴수록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A가 위로 가고 R은 밑으로 가죠. 그렇게 되고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에는 시그마가 영향을 주니까 시그마로 묶어서 HA가 플러스가 되죠. 당연히 HR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시그마 베스트 때문에 붙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GN 이렇게 한 다음에 풀면 되죠. 이 상태에서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써야죠. HA 시그마 플러스 G 시그마 N인데 HA가 4.31이고 시그마가 1.2죠. 그리고 G가 2.31로 곱하기 1.2에 N이 12이라고 했나요? 네,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집어넣으면 38.5104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39511에서 주어진 감미 파라미터는 하한 구역 L이 200이고요. 안 지워도 그대로 되네요. 아까하고 글자 위치도 똑같네요. 표준 편차는 1.2. 아이고 틀렸나요? 시그마가 1.2. HA는 4.31. 뭐 말하면 하죠. NT가 49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12번째까지, 이거 12번인 것도 똑같네요. 무게 여유치가 이번에는 38.8이 나왔답니다. Y가 38.8이 나왔는데, 이쪽은 합격이고, 이쪽은 불합격이에요. 38.8이면 합격이네요. 이게 38.5104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이쪽 합격력으로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38.8이면 이거 이상이죠? 그래서 합격이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우라질레이션이네. 불합격 판정성 아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질문을 마치해서 합부 판정 지킬 것처럼 내놓고 이렇게 문제를 내놨네요. 이 식이죠 뭐. 마이너스 H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HR 시그마 플러스 G 시그마 N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 거예요. HR이 5.536이니까 마이너스 5.536 곱하기 1.2 플러스 G가 2.315고 시그마가 1.2에서 N이 12가 되니까 12를 입력을 하면 26.6928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죠? 17번 계량 검사를 위한 축차 샘플링 검사에서 개별식 양쪽 규격 분리 관리에 위한 최대 프로세스 표준 편차 MPSD를 나타내는 식은 뭐냐? MPSD를 나타내는 식은 결합 관리와 분리 관리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결합 관리는 하한과 상한 쪽에 AQL이 동일한 경우에요. P0가 같은 거죠. 같은 P0를 적용할 때 결합 관리라 그러고요. L과 U의 P0가 서로 다른 경우에요. 그러면은 경중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분리 관리가 되죠. 주로 이제 분리 관리 같은 경우는 가공 작업장에서 쓰고요. 결합 관리 같은 경우는 조립 작업장에서 씁니다. 뭐 조립은 분량이면 부품 바꿔 끼고 다시 조립하면 되니까 사실은 뭐 작은 조획은 큰 조획은 다 분량이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부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가 책임져야 되니까 손실 금액도 동일하죠. 근데 가공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공 쪽은
만들 때 한쪽은 폐기 분량이고 한쪽은 재작업 분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의 정도에 따라서 손실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정 가운데 놓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치우쳐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정능력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SKM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예, SKPM이라고. 그래서 M이 들어가면 가공에서 쓰는 그러한 공정능력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합관리와 분리관리에 대해서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2차 시험에서는 결합관리는 시험범위인데 분리관리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서는 둘 다 나오지만은 물어보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식 물어보는 정도가 됩니다. 결합관리가 됐든 분리관리가 됐든 하한 쪽은 이 여유치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마이너스 HR 시그마가 되고요. 위에가 HA 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RL이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여기는 A의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한 합격력이고 이거는 하한 불합격력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AU와 RU는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RU가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AU가 됩니다. 그럼 합격력은 어딜까요? 예, 여기가 합격력이에요. 그럼 여기는 속행력이죠. 여기는 불합격력입니다. 그래서 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불합격, 속행, 합격, 속행, 불합격 이렇게 되고 여기는 AL, 여기는 AU, 여기는 RU, 여기는 RL. 뭐 이렇게 순서가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전제 요건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한 번은 1로 속행을 갔다가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은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초장에 이런 경우는 먼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공정력 비슷한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최대 프로세스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최대 프로세스 표준 편차는 수표를 찾으면 F 값이 나옵니다. 이 계수 F가 나오는데 이것을 뭘 곱해요? 예, 규격 공차를 곱합니다. 그럼 이 규격 공차를 곱한 것보다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이거보다 커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이 됩니다. 자, 이거는 결합관리나 분리관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규격에는 결합관리와 분리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관리 같은 경우는 푸사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푸사이를 써서 푸사이를 곱한 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분리관리는 F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8423 폐기되고요. 39511로 규격이 바뀐 상태예요. 근데 그 규격에는 둘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거를 한계 프로세스라 그랬죠. 한계 프로세스 표현 그런 말도 없어요. 둘 다 최대 프로세스 맥시멈입니다. 자, 그래서 맥시멈 프로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답은 3번이 되죠. 18번 계량 검사를 위한 축차 샘플링 검사에서 결합관리고 뭐 분리관리나 결합관리나 뭐 별 차이는 없어요.Ncumulative NT일 때 상측 합격 판정치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상측은 마이너스예요. 하측은 플러스죠. 기울기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측엔 기울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AL은 HA 시그마 플러스 G 시그마 N이에요. 근데 상측은 공식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U-L에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공식 끝나버리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N이 된 걸 찾으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답은 이거죠 뭐.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AL이 되고요. 요것은 AU가 되죠. 쉽죠? 19번 문제는 아까 낸 분이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결합관리가 205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규정되어 있다. 205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200에서 210이 되겠네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 큐뮬레이티브가 NT보다 작을 때 상측 불합격 판정치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상측 불합격 판정치의 계산식이니까 이거죠. 이번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측은 얘가 위에서 플러스로 시작해요. 얘는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 자체가 다르죠. 이건 불합격력은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붙어야 되는데 당연히 RU는 플러스 HR 시그마가 되고요. 이쪽은 기울기가 둘 다 똑같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U-L이니까 이거 공차가 10이죠. 그러니까 10 빼기 G 시그마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공식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HR 시그마니까 HR이 5.536이고 시그마가 1.2라고 그랬죠. 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6.643이가 되죠. 그 다음에 G가 2.315고 시그마가 1.2니까 이거 곱해서 10에서 빼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나오게 됩니다. 7.2. 그러니까 7.2이면서 6.643인 경우는 4번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이쪽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RL이 되려면. RL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거는 RL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AL은 어떻게 될까요? AL은 얘가 그냥 AL이에요. 왜냐고요? 기울기가 일단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0에서 이거 빼면 7.2죠? 이거는 뭐라면 AU란 얘기인데요. 하나 틀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개씩을 다 찍을 수가 있죠. 찍을만 하죠? 결합관리이고 N 큐뮬레이티브가 중지값 이전일 때 상측 합격 판정 계수는 그랬습니다. 자, 외워볼까요? 상하. 하는 망대 특성이고요. 상은 망소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A를 구하라니까 망소 특성이면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H가 되고요. 망대 특성이면 클수록 좋으니까 당연히 HA가 됩니다. 근데 지금 상측 합격 판정치를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망소 특성이니까 마이너스 HA 시그마가 됩니다. 하측 같으면요, HA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하측에 관한 거고요. 얘는 상측에 관한 거죠. 자, 두 번째는 하측은 정상적으로 구합니다. 즉, G 시그마 N이죠. 그래서 G 시그마 N이 됩니다. 상측은요, 규격공차에서 G 시그마를 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상측은 엄청 복잡한 거. 상측은 엄청 복잡한 거, 하측은 안 복잡한 거. 그리고 얘 더하기 얘는 당연히 규격공차. 기억나시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상측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3번이 되겠네요. 쉽죠? 그럼요. 하측은요. 물어봐나 1번이 되죠. 19번.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결합관리의 규격이 205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U-L이 10이란 얘기죠. 이거 두 개 합치면 당연히 10이 돼야 되겠죠. 이때 상측 불합격 판정치를 계산하시오 겠네요. 불합격 판정치예요. 그러면 다시 하측과 상측이 있는데 하측은 망대 특성입니다. 상측은 망소 특성이죠. 그럼 망대 특성이면 HA 시그마가 되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HA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R은요 당연히 이거는 반대니까 HR 시그마가 되죠. 얘는요 마이너스 HR 시그마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측 불합격이니까 플러스 HR 시그마가 나오니까 일단 다 플러스여야 되는데 모조리 플러스네요. 아이고 이런 끔찍하나요? 자 그럼 여기서 HR 시그마를 계산해 볼까요? HR은 얼마인가요? 예, 5.536이에요. 시그마는요 1.2입니다. 그럼 5.536보다 커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말 하나 마나 이거는 6.643이가 되겠네요. 즉 얘 아니면 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인데 단순한 거 엄청 복잡한 거. 먼저 단순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는 단순, 여기는 복잡입니다. 예, 단순은 그냥 G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G 시그마를 구하면 G가 2.315고 시그마가 1.2니까 이 정도를 곱하면 당연히 이건 2.778이 되겠네요.
그럼 복잡한 건 얼마가 될까요? 10에서 2.778 빼니까 7.22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7.22가 되고요. 그리고 HR 시그마가 6.64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쫙쫙쫙 정리하니까 바로 답이 팍 나오게 되죠. 2차 시험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외우는 방법 아시겠죠? 20번 다음에 계속각 검사를 위한 축차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계속각 샘플링 검사네요. 로트의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는 최소의 누계 샘플 사이즈는 G분의 HA다. 불합격을 판정하는 경우와 합격을 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합격 판정은 HR 나누기 1-G죠. 이게 이제 최소의 샘플 사이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불합격력으로 가는 거니까 불합격력이 뭐예요? R이죠? R은 HR 플러스 GN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의 사이인데 이것이 전부 분량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1-G가 되죠? 그래서 HR은 1-GN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최소 합격 개수죠. 거꾸로 얘기해서. A 값이 음수인 경우에 누계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으면 노트의 합격, 그러니까 A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A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합격이 없다는 얘기죠. A가 일단은 0보단 커야지 합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계수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이게 합격 판정 개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분량이 안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야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로트의 합격을 판정할 수 있는 최소의 누계 샘플 사이즈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거라고. 틀렸죠?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하나도 분량이 안 나오고 A가 0일 때인데 마이너스 HA 플러스 G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H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HA를 G로 나누면 되는 거죠. 판정보다 앞서서 누계 샘플 사이즈가 중지값에 도달하면 중지값이라는 건 이제 판정이 안 나는 경우에 끌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정이 안 났다는 얘기는 여기쯤 간 거예요. 계속 지금 중지값에 도달하면 로트를 불합치시키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를 자르죠. 여기까지 뭐 어떤 개수 이하는 합격. 이게 뭐예요? GNT가 되죠. GNT를 기준으로 그보다 작으면 합격시키고 크면 불합격시킨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하한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을 사용해서 로트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다음 중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한 규격을 적용하던 상한 규격을 적용하던 단측인 경우에는 누계 여유치를 이용하죠. 그래서 얘가 망대 특성이에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HA가 되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HR이 돼서 여기 이제 폭이니까 이제 시그마를 곱하게 되죠. 시그마를 곱하게 되고 이 가운데가 그러니까 G 시그마 N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르면 이제 NT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망대 특성이니까 클수록 좋잖아요. 이게 합격력이 되는 거죠. 여기는 불합격력이 되죠. 그래서 이 계수치하고 반대죠. 그 가운데는 속행인데 설명으로서 맞는 거겠네요. A가 불합격 틀렸죠. B는 합격 틀렸고 C는 불합격. 얘가 맞네요. B는 검사 속행이라 그래야 되죠. 22번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에서 시료를 하나씩 구해서 여유치 YI를 계산한 누계 여유치 Y를 구해서 계량 축차를 얘기하는 거죠. 합격 판정치와 불합격 판정치를 비교해서 로트의 합격과 불합격 검사 속행을 일정해야 된다. 이때 여유치를 구하는 방법은 규격이 상측과 하측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유치 YI는 규격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격에서 떨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양쪽 규격인 경우에는 양쪽이 다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하한을 기준으로 잡기를 했죠. 하한을 기준으로 잡아서 XI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XI-L로 해서 이것은 똑같죠.
상한 쪽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 쪽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yi가 값이 두 개가 달라지거든요. 이거 여기서 빼게 되면 이게 가운데가 될 건데 이 지금 이 u가 되면은 이 거리가 훨씬 멀어지잖아요.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산식에 만들 때 기울기 이렇게 만들잖아요. u-l에서 마이너스 g 시그마를 빼서 반대식을 만드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여서 그 차익으로 구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은 계산식이 없습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